네, 전국의 묘수를 느끼는 시간 중진의 격. 예, 전에는 이렇게 한 분씩 번갈아 모셨는데 오늘은 두 분을 같이 함께 완전체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같이 이렇게 스튜디오를 두 분이 꽉 채워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국민과의 대화 어제 저녁에 있었잖아요. 네. 워낙 평가가 엇갈려서 두 분 그래도 이제 각각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전체적으로 어쨌든 한 줄 총평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먼저 야당에서 먼저 총평을 해주실까요? 한 줄로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임기 퇴임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국민과의 대화하겠다고 그랬을 때 네. 솔직하게 사실은 그 이전의 정권도 그랬지만 국민과의 대화는 약간 좀 이벤트성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화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좀 되는데 기자회견은 대통령마다 조금 예외는 있지만은 좀 부담스러워들 했었죠. 좀 문재인 네. 대통령이 더 했고 그나마 기자회견 가끔 해도 맹탕 회견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국민과의 대화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퇴임 6개월 앞두고 국민과의 대화를 왜 하시지? 허전하신가? 퇴임 얼마 남으니까 허전하신가? 아니면 그나마 물러나기 전에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놓고 싶은 의욕이 있으신 건가? 등등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들던데 기왕 하시는 김에 좀 그전에 했던 회견이나 맹탕 회견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던 그런 기자회견이나 또는 이벤트성 국민과의 대화보다는 좀 다르게 했으면 싶었는데 결국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맹탕이었다. 이게 핵심. 맹탕 기대를 별로 안 쓰니까 기자회견은 좀 기대를 했거든요.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할 거다.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질문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또 의미 있는 답변을 좀 해주길 기대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기대에 어긋나서 이제 맹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국민과의 대화는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좀 그 기대도 좀 낮았는데 아니에 다르게 좀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네. 그랬다. 한 줄 평은 그래서 좀 그랬다. 우리 김성환 의원님 어제 국민과의 대화 어땠습니까? 국민과의 대화나 이럴 때마다 늘 대통령이 한쪽 마음속에 이제 무거운 게 임기 중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제 질문 딱 나오니까 국민들한테 드디어 늘 이제 죄송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사과하는 마음을 이제 전하는 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번 국민과의 대화의 뭐랄까요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네. 이걸 자화자찬이라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느덧 소위 G10 국가까지는 성장한 거다. 네, 네. 경제뿐 아니라 방역이나 문화나 국방이나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평가한다. 이 부분만큼은 일단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국격인데 여전히 이제 자산 양극화 문제라든지 일부 불공정 문제라든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지만 식민지에서 시작해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국까지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은 갖자. 이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도 여전히 많죠. 네. 그것 때문에 이 2년 전에 국민과의 대화할 때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그 약속이 사실은 그런 자신 있게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드디어 이 질문이 나왔네요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모두 발언에서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뜻일까? 약간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6개월 임기는 아주 길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은 거죠. 6개월이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지만은 나라는 임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변함없이 역동적으로 하루하루가 뭐 다르게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임기 말이라고 해서 나라가 그냥 뭐 슬로우로 가거나 그렇게지는 않기 때문에 6개월간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맞고 그게 팩트고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갔는데 네네. 사실 이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뒤, 두 달 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정부도 이 코로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가는 거긴 한데 바로 폭증하잖아요. 그 확진자가. 네. 그러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도 바로 이제 굉장히 좀 긴장 상태로 돌입하고 네. 그렇다고 또 과거로 또 돌아갈수록 꽉 대통령도 이런 상태 계속되면은 수도권도 일부 좀 위드 코로나를 좀 템포 조절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은 템포 조절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돌아가기도 정부로 참 힘들 거예요. 네. 그거부터가 6개월 동안에 굉장히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긴장 상황일 거고 네.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선거 결과가 정치적으로는 그게 더 초미의 관심사일 수도 있죠.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이 5년 이 임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객관적으로 뭐 중립적으로 판단돼야 되는데 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겉으로 말은 못해도 굉장히 속으로 노심초사하는 부분일 겁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실 것 같다. 그다음에 그 방역에 대해서 그러면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이 정치 방역이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예.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도 뭐 정치 방역의 측면이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제가 한 말씀 좀 보태면 네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예. 그 대통령님이 이제 임기 마지막까지의 의지를 밝힌 대목과 관련해서 보면 아시는 대로 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소위 측근 비리가 없고 네. 그래서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국정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인수위도 없이 시작을 해서 북핵 위기나 코로나 위기나 일본의 경제 보복 위기 등을 이제 넘어온 정부여서 마지막까지 일종의 레임덕에 빠지면 사실상 아무 일도 못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밝혔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마지막 위기가 일종의 코로나 위기인데 코로나 일상 회복을 고민하던 단계 때는 중장년층은 별로 없었고요. 그 청년층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확진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60대 이상 그러니까 5개월, 6개월이 넘은 예. 백신 접종군.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이 늘어나면서 이제 소위 고령층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병상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병상 상황이 이렇게 썩 넉넉지 않은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조금씩 이제 다시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표현처럼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4천 명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지금 3천 명대가 한 6일째 계속됐으니까. 이제 3차 접종을 빨리 당겨서 특히 이 60대 이상 고령자의 소위 위중증 수를 줄이는 것 그게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눈에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영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몇만 명대로 폭증할 거냐. 그렇게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이 정부의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최고의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조마조마하지만 코로나 방역만큼은 K 방역 굉장히 치적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마조마하지만 지금까지 잘해왔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의 이제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이제 우리 국민의 위대함. 네.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서로 간에도 이러면 안 돼. 뭐 저러면 안 돼. 조심해. 뭐 이러면서 자가 방역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 국민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줘가면서까지도 네. 아주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네. 그런 체제. 그거는 뭐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 한 거니까. 그게 성과의 주 동력이었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생활의 불편은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다 이제 감수한 거고 네. 실질적으로 뭐 생계의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죠. 네. 그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 네. 솔직히 저는 뭐 정부나 이 방역 당국은 다른 나라하고 저는 직접 비교할 입장을 못 돼 가지고 네. 비교해서 잘했다 못했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에서 기대치에서 볼 때 네. 정부나 우리 방역 당국은 불만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불만스러운 첫째 점이 하나는 많았다. 이제 정부는 정치 방역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우호 계층은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일부러 뭐 봐주는 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뭐 그 정치적인 우호 계층하고 이 반대 계층하고 이 대한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달랐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 방역의 한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방역 당국의 약간의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무능함.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힘쓰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피해를 안 주고도 방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 너무 거칠게 네.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미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하지 않고 네. 마구잡이로 한 부분이 또 있었다고 봐요. 이건 저는 방역 당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알겠습니다. 문제보다도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우리나라가 K 방역이라고 세계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불만이 많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불만이 많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정치적으로 그러고 전문가적으로. 국민들은 잘했는데 뭐 정부가 썩 잘한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요 그 네. 국민과의 대화 얘기는 요 얘기 정도까지 지금 네, 그러시죠. 뭐 많은 부분이 엇갈리겠지만 역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재미가 없긴 하네요. 토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자부심, 자기 비하 이 부분을 굉장히 마지막에 힘을 주어서 하셨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드디어 하면서 고개를 툭 떨구시던데 그 부분이 좀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여야 선대위. 자, 이게 될 듯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바꾸긴 바꾼다는데 뭐가 바꿨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먼저 그 야당 쪽 얘기를 먼저 물어볼게요. 예. 그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쳐냈다. 단독 오늘 아침에 보도됐는데 이거 5번가 했는데 조금 아까까지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기사가. 쳐내신 겁니까? 2명만 일단 그 김병준, 김한길 2분만 인선안 올렸고 기자들한테도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신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더니 그럼 거기 가서 취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거는 국민들이 늘 지켜보셨으니까 다 알고 계신 거고 그 우여곡절을 후보가 정말 이게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낸 거죠. 네. 해내고 사실상 이제 합의를 얻어서 이제 발표를 해서 네. 보도가 나갔고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쪽에서 조금 이견을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견의 핵심이 뭡니까? 장제원입니까? 김병준입니까? 언론에서는 다 사람을 거론해서 얘기를 하던데. 그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자, 이제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원인이네. 아니요, 그건 뭐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이 주로 아니, 이제 근데 그런 뭐 부분이 어제 보니까 그 교회에 장제원 의원이랑 딱 손붙잡고 가는 거 보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한테 장제원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몸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큰 건 맞은데 네. 그렇더라도 또 선대위는 출범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선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다른 실무 선대위를 제대로 지금 그 스타트를 시작을 못 시키면서까지 지금 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고 또 김병준 또 김한길 이런 분들 모시는 작업에 후보가 굉장히 진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됐어.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선대위를 한번 출범시켰다가 지금 2기를 출범시켜야 될 상황인데 우리는 1기도 아직 출범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조금씩은 본인 생각이 있더라도 그 큰 흐름은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한길, 김종인 뭐 다 포함, 김병준 포함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참, 여기 메이드인 민주당 선대위냐, 국민의힘 선대위 보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올드한 뉴 삼김 시대. 메이드인 민주당보다는 뉴 삼김. 올드 삼김의 네. 부활이어서 예. 저희가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다행스럽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럽다. 네, 그 특히 뭐 김한길 전 의원님이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네. 민주당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해서 크게 그 삼김이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느낌을 저희는 받고 굉장히 있습니다. 두 분 다 점잖게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싸움을 못 붙이겠습니다. 싸움을 붙여야 이게 재미가 있는데. 예, 이 우상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나와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김한길 전 의원이 거기에 간 거는 소위 중도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나 이런 사람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그다음에 뭐 금태섭 등등등 이런 분들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새로운 정당으로 이렇게 재창당 내지는 창당을 하기 위한 토석을 깐 게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던데 각각 예상이 어떻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건강히 받치면 해주시려나 난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하던데. 그 이제 우리 후보 생각하고 뭐 제가 100%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은 네.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정권은 국민의힘만의 정권도 아니고 보수만의 정권도 아니고 우파만의 정권도 아니고 통합 정권, 대통합 정권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는 국민의힘 또는 보수 우파하고 그동안에 노선을 달리 해왔지만은 정권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또 정권을 바꿔야 된다. 또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 분들은 다 참여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노선상으로 보면 중도도 있을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뭐 탈문진보 또는 반문진보, 진보였지만 또는 친문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호남도 포함될 수 있고 2030도 포함될 수 있고 이분들이 다 참여해서 그 대탕평 정부, 대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면 그걸 만드는 과정이 이제 선거 때부터 그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정권을 바꾸는데 참여하고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은 국정 운영하는데도 또 주력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앞서간 이야기했지만 정당 구조도 또 그거에 맞게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가 그 과정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한길 의원이 그런 거 하실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선은 회기 투표가 아니라 전망 투표라고 하잖아요. 미래를 보고 또 하는 투표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소위 반문연대식 구조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대 정신을 어떻게 대선의 후보와 그 진영들로 구성할 것이냐 이게 핵심일 텐데 지금 이제 시대 정신으로 보면 기후 위기라든지 세계적인 경제 불평등이라든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번 이제 대장동 과정에서 보여줬던 언론과 검찰과 특권 세력들의 그런 기득권 동맹이 이 불을
편식하거나 불법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공고한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또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선대위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한국 사회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2030들이 선거 대책 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것 그런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한길 전 의원이나 김병준 전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큰 기대가 들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선대위 쪽으로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죠.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이름 바꾸고 2기 출범한다고 하고요. 열린민주당하고 합당도 추진한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저쪽. 합당은 잘 될 걸로 봅니다. 어차피 합당은 이제 잘 될 거다. 국민들 이게 네. 일종의 국민들의 시각에는 위성 정당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여권 열린민주당 엄청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어차피 여튼, 지금까지 법여 이렇게 예, 법여권? 탄생 예. 과정에서도 민주당에서 나와서 됐던 것이고 또 네. 그동안의 정치적 노선도 늘 법여권으로 같이 네, 해왔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노선이나 활동이 그렇게 빛을 예, 예, 보여줬기 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네. 굳이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에서 이제 법적 법률론 법률론 관계로 가는 거다? 들어가는 그 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네, 네. 선대위를 새로 하는 문제는 그만큼 민주당도 그 이렇게 뭐가 잘 안 됐으니까 다른 바꾸는 당이니까 거잖아요. 제가 뭐 예.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려는 건 맞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게 다른 당이지만은 후보는 자기가 잘했더라도 자기가 잘했는데 당이 발목을 잡았더라도 겉으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 같은 게 상대편에서 보더라도 민주당보다는 후보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그런데 네. 그거를 후보가 당이 뭐 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서 남의 당의 일이니까 사실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건 아니지만은 같은 정치권에서 이거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이렇게 당이 나를 후보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당의 주류도 아니었고 당의 주인도 아니었는데 바깥에 있던 사람을 당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쳤다. 사실이 아니라도 그래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로 시작해서 쇄신을 이게 좀 불씨를 붙여야 되는 건데 네네. 저렇게 가지고 될까? 솔직히 좀 그래요. 후보가 당 탓한다. 네. 당의 지도부에 계신 분으로서 후보가 당 탓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 후보가 발언한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그 지금 조혜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본인 스스로 네네.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일 정도로 굉장히 이게 반성의 기초에서 새롭게 선대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저희가 소위 일기 선대위는 아무래도 그때까지 이제 서로 경선하느라고 네네. 서로에 대해서 좀 없는 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경선이 끝나면 서로 그 화학적 결합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초기에는 소위 원팀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한다고 가급적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몸집이 무거워지고 네. 몽골 기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제일 먼저 사실 김성환 의원님이 몽골 기병 얘기하셨는데 한반도에 지난주에 고구려 기병도 있고 고구려 철갑 기병처럼 이 당나라 군대를 물리쳐 온 그런 기병처럼 좀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의사결정을 좀 신속하게 하는 취지를 반영하자. 그렇게 해야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열리고 하니만큼 이제 원팀 선대위 취지는 상당하게 달성한 바 있으니까 조금 네. 더 고구려 철갑 기병처럼 좀 날렵하게 해보자는 취지를 이번에 반영하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민주당이 보다 변화하려고 하고 혁신하려고 한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 의지를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선대위 체계를 조금 변화를 주려고 근데 이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동대 옛날 뭐 광흥찬 팀, 금강팀 같은 별동대 후보와 굉장히 이렇게 통일성이 높으면서 즉시 선거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그다음에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민주당 정부 여당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느냐. 이런 세 가지 포인트 정도로 보더라고요. 저는 근데 대체로 마지막 기득권 이 부분은 몰라도 이쪽 윤석열 선대위에도 똑같이 그런 별동대가 있냐. 컨트롤 타워는 아직도 못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김종인이 모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먼저 여당 쪽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과거에는 선거를 주로 이제 캠프가 주로 이끌어왔고, 네. 근데 당은 보조적으로 해왔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제 역사와 전통이 쌓여가면서 당과 이제 캠프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체계로 지금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당의 당 대표와 여러 핵심 조직이 있고 또 선거 캠프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너무 그 공동위원장을 너무 많이 붙이다 보니까 몸집이 무거워진 측면이 있는데요. 또 스스로 내려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당연히 컨트롤 타워는 있고요. 그 컨트롤 타워의 핵심은 후보이고 네. 그 후보를 도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핵심 골간 라인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비선으로 또 넘어가는 건 또 옳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효율화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간 속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참여해서 일종의 전 국민이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곧 진화 발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선거는 조직이 완성되면 선거가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채워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 윤석열 선보는 무슨 뭐 저쪽 다른데 서초동에 선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마빌딩이나 여의도가 아니라 서층에 집안 선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어딥니까? 아직 김종인 위원장은 안 쓴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후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후보가 실무 단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리느냐, 그리고 표를 모으기 위한 그 외연을 어떻게 이 폭넓고 두텁게 그러면서 또 서로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배치를 하느냐. 이게 후보의 숙제죠. 또 네. 우리 후보는 또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쉬운 일은 아닌데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은 개념이나 감을 잘 잡고 정리를 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도 우리도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민주당도 보면은 처음에는 광흥창 팀이니 금강 팀이니 이런 말 다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은 또 잘 안 되니까 별동대를 꾸려야 된다. 별동대가 있어야 된다. 대선기획단 같은 그런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듯이 저희도 실무는 실무대로 제대로 차질 없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거는 아무래도 짧은 기간이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을 끌고 왔던 그 캠프의 네. 인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다 참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거론된 김정인 비대위원장 모시는 문제라든지 김병준, 김한길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그다음 이제 중간 단위 또 하부 단위까지 또 전국 단위까지 직능 단위까지 확 펼쳐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해야 되는데 네. 며칠 좀 삐그덕거리네요. 근데 오늘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도 있지만 후보가 말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TV조선 그 글로벌 리더 행사인가요? 여기에서 한 1분 반 정도 예. 프롬프트에 원고가 안 뜨니까 후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예.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입니다. 생방송 사고입니다. 생방이었어요. 유튜브에 예. 생방이었는데 또 TV조선에서는 그걸 안 보여주던데 예. 유튜브를 이제 업로드했다가 다시 없앴던데 예. 이미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앤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말조심을 시켜야 된다. 말조심 1일 1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준비된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또
후보를 위축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발생한 사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먼저 오늘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뭐 앞서하고 자리를 뜨셨다고 하든가 뭐 앞서하고 보셨다고 그러던데. 후보가 이제 경선 과정에 저도 조금 이제 도와드렸는데 네. 후보는 대체로 전체 원고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핵심 키워드가 뭐다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평소에 이제 생각해 왔던 것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TV조선 행사 때도 쭉 보면 무슨 프롬프트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후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시간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윤 후보께서는 이제 프롬프트가 뜨지 않으니까 확실히 아직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당의 후보가 2주 전에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열어나가는 거니까 좀 자주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 사실상 이제 거절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자주 토론하고 토론을 위한 준비를 상호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오늘 상징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뭐 너무 이렇게 준비된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사실 1분 반이면 사실은 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조차 선본에서 그냥 못하게 입을 너무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선본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한다고 후보가 네네네. 뭐 그걸 금과옥조로 삼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뭐 꼬박꼬박 그럴 정도로 자기 개성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 민주당에서 계속 대통령으로서 준비 안 됐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해오셨는데 또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또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겪어보니까 준비를 안 했는데 굉장히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 네. 다만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딱 정제해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 메시지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대답하고 하시니까 같이 하는 거지 덜 뭐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것만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오늘 그 경우는 오늘 그 경우는 자세한 거는 뭐 제가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특별한 뭐 사정이 있었나요? 민주당 쪽에 뭐 문제가 있었어요. 책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죠?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섭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다.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비밀로 하나 1분 남기고 가시네. 30초간 프롬프트가 안 떠서 아무 말 못한 거 하고 그 책임이 민주당이 있다는 거 하고는 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좀 전에 이제 왜 적응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애드립을 안 하고 프롬프트를 가지고 했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이제 그 직접 하려면은 이제 준비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섭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가 준비할 시간이 제대로 못 갖고 그렇지만 또 메시지는 알맹이 있게 해야 되고 책임 있게 해야 되고 하니까 프롬프트를 쓰게 된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을 할지 안 할지 이재명 후보가 결정을 안 해줘서 그랬나 보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뭐 대략 그런 정도 얘기로 추정이 되네요. 크게 틀린 추정은 아니죠. 모르겠고요. 뭔가 지금 이제 슬슬 재밌는 얘기가 나올 뻔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같이 모시고 지금 같은 분위기를 딱 이어서 같이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중진의 격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